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 리더스 콘서트,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방송인 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밝은 느낌의 박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책 혹은 신문들 많이 읽으시나요? 반응이 정말 왜 이럴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에 언제부턴가 읽기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명사들이 자신의 성공에 읽기가 아주 많은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 리더들이 말하는 읽기와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읽기를 통해 성공하는 명사들의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으로 남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신춘수님을 모시기 전에 오디 뮤지컬 컴퍼니에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의 사랑, 내 전부 원해. 내 영혼까지도 갖기 원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사랑은 오늘 밤 단 하루, 널 위한 이 밤이 전부야. 내게 one night only 이 짧은 순간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신춘수 대표님을 모시는 이 강연 자리라서 그런가 역시나 예상대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 2012년 리더스 콘서트 명사 릴레이 특강, 그 6번째 자리에는 신춘수 오디 뮤지컬 컴퍼니 대표님을 모시고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손 신춘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신춘수 대표님은 현재 올해 뮤지컬 컴퍼니 대표, 한국 프로듀서협회 부회장 및 한국 뮤지컬협회 이사로 재직 중이시며 2011 한국 뮤지컬 대상 베스트 외국 뮤지컬상, 2009 한국관광공사 한류 공연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제작 연출한 뮤지컬로는 지킬 앤 하이드, 드림걸스의 가수가 있고 현재 닥터지바고가 상연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대라면 무대에 섰는데 좀 많이 떨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우로서 무대에 있는 프로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담백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옷 좀 벗겠습니다. 늘 공연하면 객석이 가득 찰 때와 객석이 비어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배우들도 늘 많은 관객을 접하고 있지만 그날 관객이 좋은 공연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집중해 주시고 제 스스로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시드니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올려지는 뮤지컬의 오프닝 나이트에 참석을 하고 어젯밤에 도착을 했어요. 어젯밤에 도착을 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 출장 중에 이 강의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꿈 얘기와 이 책 읽기가 나의 인생에 뮤지컬 프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파서블 드림이라고 불가능한 꿈, 이룰 수 없는 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이 순간도 꿈을 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께 꿈을 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꿈꾸고 있는 삶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담백하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뮤지컬 많이 보시는 분인가요? 네. 설마 뮤지컬 한 편도 안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이 뭐죠? 종합예술. 네. 저기 뮤지컬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뭐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뮤지컬은 그런 종합예술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뮤지컬은 사실 꿈이고 마술 같은 장르예요. 뭐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뮤지컬을 종합예술, 춤과 연기, 노래가 했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뮤지컬은 꿈이고 마술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도착해서 공연장을 갔습니다. 공연장에 가면 요즘에 이제 저희 배우 한 분이 컨디션 저주로 다른 분이 나머지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늘 제가 마지막 순간에 끝나는 순간에 도착해서 공연장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불은 무대에만 켜져 있고 모든 관객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고 이러기 때문에 늘 가슴이 설레고 이 작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처음부터 뮤지컬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의 꿈은 영화 감독. 지금 칸느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칸느 영화제 레드카펫에 서서 아름다운 밤입니다를 하고 싶었던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었어요.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었는데 저 때문에도 요즘 많은 경로를 통해서 영화 감독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았었는데 밑에서부터 배워서 올라가는 충분한 시스템에 대해서 젊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제안이 옵니다. 뮤지컬 해보지 않을래? 저는 물론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가 시골에서 보냈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평범하게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는 별로 안 좋은 학생이었었고 제 인생에는 친구밖에 없었고 또 하나의 친구는 불 꺼진 극장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맨 앞에 앉아서 스크린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세계는 나의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감독으로서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고선 제가 뮤지컬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알 수 있는데 제 첫 번째 하는 뮤지컬은 사랑은 비를 타고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창작 뮤지컬 그 작품을 선행컴퍼니의 설도현 대표 밑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뮤지컬이 정말 점점 저를 설레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7, 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살 전까지는 저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꿈은 혼자만의 꿈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서 막연한 꿈을 꾸었고 저는 젊은 날에 청춘을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비하도 심했고 하지만 그 꿈을 그냥 아주 막연하게만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뮤지컬을 시작하면서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빠져들면서 뮤지컬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너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 번역된 책, 그리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통해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밤을 만끽하고 있잖아요. 저희 때는 굉장히 소수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을 했죠. 그 꿈은 뭐냐면 제가 오늘 돈키호테를 통해서 제 책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돈키호테가 기사소설 읽고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저도 어설프게 이제 뮤지컬 공부를 시작해서 뮤지컬에서 나의 꿈을 펼쳐보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체계적인 지식과 내용을 담고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저를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막 시작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세상에서
내 이름 속죄를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그때 환경은 뭐냐면 삼성 영상사업단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삼성이 유일하게 실패한 부분이 엔터테인먼트가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그래서 삼성이 뛰어들어서 뮤지컬, 영화, 음반 이런 거를 뛰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제 몇 년 후에 삼성의 꿈은 접었고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 공연을 많은 부분을 근간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삼성영상사업단이 뮤지컬로 뛰어들면서 저는 그때 좋은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공부는 뭐냐면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연극이나 뮤지컬은 배고픈 직업이었었는데 삼성영상사업단과 작업을 시작하면서 해외 스태프들의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더 욕심이 난 거예요. 이런 뮤지컬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저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 일한 지 한 4년 만에 독립선언을 합니다. 독립선언을 해서 29살에 제 컴퍼니를 만들어서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이 지금 얘기하면 첫 번째 저의 독립은 사랑비를 타고를 통해서 제가 어쩌면 사랑비를 타고를 만드신 분은 선행컴퍼니 설문 대표인데 제가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라이센싱을 한 거죠. 작품을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서 그 작품을 하게 되었고 사실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고 제가 탄력을 받아서 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안녕 비틀즈? 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세상 아무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안녕 비틀즈를 기억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미국 출장 중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그 UCLA 이사회 멤버가 영화하고 극장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브로드웨이나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좋은 작품을 없었을 때인데 다른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작품을 할 수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신기한 제목이 떴대요. 그게 뭐냐면 안녕 비틀즈였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했던 작업이 이걸 인지하는 이걸 세월이 흘러서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작업은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안녕 비틀즈를 제가 제작을 하면서 정말 쓰라린 고통과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첫 번째였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사의 컴퍼니를 접고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의 작품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 영감을 주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본인들의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뮤지컬의 성향 중에서도 소위 굳이 장르를 구분하는 거에서 저는 그렇게 탑같지 않게 여기지만 주제의식과 드라마가 있는 그 뮤지컬을 좋아했어요. 그 한편의 뮤지컬이 저한테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었었어요. 그리고 저 뮤지컬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소위 말하는 4대 뮤지컬을 만든 프로듀서로서 카메론 맥켄토시와 작곡가로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왔던 거는 이걸 체험해야겠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러고 뮤지컬도 늦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가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영화만의 내 세계였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그들과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2001년 정도에 제가 영국을 가서 카메론 맥켄토시를 만나고자 합니다. 만나서 제가 한 얘기는 물론 제가 그 한국에서 프로덕션을 하지 않았어요. 매니저들과 미스 사이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한테 내 꿈을 얘기해줘서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많은 경쟁자 중에 저는 아마 승예도 없더라고요. 승예도 없는데
저를 만나준 이유는 젊었기 때문에 만나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2, 31? 이 나이였으니까 젊은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주면서 작업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맥킨토시보다 그 디렉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뮤지컬에 대해서 저한테 원대한 꿈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실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너무 작고 뮤지컬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31살, 32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키오테가 모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의 사고는 조금은 황당했지만 그들을 뛰어넘는 트로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뮤지컬의 상황은 정말 요즘같이 매일 밤 극장에서 여러분들이 한화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어요. 2001년 저희 나라에서 오페라 유형이 처음 선보이고 나서부터 소위 말하는 산업화, 여러분들한테 뮤지컬이 하나의 산업, 그리고 또 다른 장르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에는 정말 그래도 시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외국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한국에서 관객들한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리드하고 선도해줘서 일깨워줘야겠다. 그래서 정말 프런스로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뮤지컬을 만드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은 제가 하고 나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떤 작품은 제 의도대로 이런 수없는 도전과 성공과 실패를 번복하면서 2004년까지 제가 공연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서희 선배분들도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이론서 하나 제대로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저 나름대로는 사람들은 저를 돈키호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큰 선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제가 유일하게 빨리 체득하고 저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작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하는 동안에 그 작품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품에 관련 얘기, 배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체계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걸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했던 부분이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지키는 하이드였습니다. 이 작품을 정말 그때 그랬어요. 2004년에 제가 뒤늦게 했던 거지만 제가 배웠던 걸 가지고 그들의 무대에 선보이려고 해서 첫 번째 제가 선택했던 거는 창작 뮤지컬을 하기 전에 이런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덕션을 가지고 진출해보겠다고 첫 번째 가서 제가 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 2004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소위 말하는 리바이벌 프로덕션을 미국에서 하고 싶다. 일단 큰 시장과 도전을 하면서 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2003년, 2004년에도 한국 뮤지컬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각은 뭐였었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도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뮤지컬 하냐고. 정말 영국 사람이 저한테 2003년, 2004년에 한국에서도 뮤지컬을 합니까? 라는 저한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제 얘기는 그들의 눈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펼치는 하나의 돈키호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2004년에 제가 이 지키는 아이들을 하면서 그러면 우선 내가 아시아에서 테스트 마켓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이 일본을 갑니다. 일본을 가서 우리 뮤지컬이 과연 어떻게 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일본 투어를 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었어요. 뮤지컬은 정말 인터내셔널 랭귀지다.
모두가 통했었습니다. 음악으로, 배우들의 퍼포먼스로, 진정성으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나의 도전은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어요. 또 다시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는 그 배운 걸로 갖고 아까 여기 영상에 드림걸스 음악이었는데 이걸 도전하게 됐죠. 신문기사에 많이 났어요. 실패. 네,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는 어떤 실패였냐면 수익이죠. 근데 저는 이 드림걸스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점점 저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뱀을 통해서 저를 객관화하는 시기를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보냈고 2009년에는 확실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제 정말 세계로 나간다면 내가 다시 직접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 팀들과 겪어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의 작품을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올리려면 또 다른 경험을 갖고 또 다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영화가 굉장히 드림걸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서 이게 작품이 80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작품을 보지 못했어요. 뉴욕의 도서관에 가서 라이브러리에서 드림걸스를 찾아냈습니다. 봤죠. 봤더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능력과 연출을 보여줬던 작품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라이트를 관리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 작품을 내가 새로운 프로덕션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도전장을 냅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얘기하자고 왔어요. 왔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드림걸스는 저의 시련이 시작이 됐어요. 왜 시작이 됐냐면 그렇게 마음씨 좋았던 할아버지 변호사가 저한테 모든 걸 줄 것처럼 하더니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꿈을 갖고 나는 돈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가 프레이빌을 보시잖아요. 프레이빌에서 있는 이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좋은 디자이너들과 유명하신 분을 제가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져서 저한테 이제 첫 회의를 하게 되는 게 드림걸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어떤 걸 겪었냐면 문화적인 환경과 그리고 사고의 방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뮤지컬은 정말 모두가 통할 수 있는 언어인데 제작 방식은 수만 가지였었어요. 그러면서 드림걸스를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결국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철저하게 미국 프로듀서한테 산업으로서 그리고 숫자로서를 배웠어요. 저는 늘 꿈만 얘기했어요. 내 꿈은요 뮤지컬 하는 거예요. 내 꿈은 프로듀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들한테 배웠던 드림걸스의 작업 속에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뮤지컬을 산업 그리고 그 프로듀서의 시각들을 정확하게 배웠고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였지만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신문기사에는 뭐 2, 30억 손해보고 한편으로서는 또 허튼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작업을 하면 저한테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많은 연락이 올 거야. 그건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중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메일이 쏟아졌어요. 메일이 쏟아졌죠.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뮤지컬은 협업인데 제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작업을 하려면 좋은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좋은 파트너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많은 교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그날에서 무대를 올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려진 작품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닥터 지그마그를 선보이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더니 할머니 프로듀서가 날라왔어요. 한국에.
집하고 하자고. 그게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좀 거만했죠. 이제 들고 싸면서 거만한 것보다는 혼자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나 혼자 하리라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작품에 대한 설명과 열정을 하면서 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벨롭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입에 선보이는 게 닥터 지바고죠. 닥터 지바고 역시 여러분들한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죠. 그죠? 맞죠? 네.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저는 당당합니다. 왜?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과 돈을 뺏지 않는 좋은 프로듀서가 되고 싶지만 우리의 작업은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뮤지컬들은 수많은 발전과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를 여유로운 시선으로 봐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닥터 지바고까지는 저의 행보는 큰 선을 그림을 그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한테 돈키호테라고 그러는데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뭐합니까? 돈키호테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네? 네? 안 좋은 쪽으로? 네. 저는 안 좋은 쪽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데 저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 다 읽어보셨죠? 네. 조금 있으면 저희도 매너를 많지 않은데 돈키호테 소설 읽고 오면 공연이 훨씬 재밌습니다. 책이 좀 두껍지는 책이 두껍긴 하지만 보통 키호테 책을 읽을 때는 발췌해서 좋은 부분만 읽잖아요. 근데 한번 제대로 정독해 오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작품을 어떻게 뮤지컬로 만들었는지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닥터 지바고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고 보시면 일부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다.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간식 읽는 거에서 하나씩 가다 보면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읽고 계시다.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저 사실 뮤지컬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이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아까 북뮤지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설과 원작이 문학성을 가진 작품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작품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자연스러웠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젊은 시절에 저희 방황할 때 얘기를 해줬잖아요. 오늘 여기 아까 제가 일찍 왔어요. 몸풀기 하려고 일찍 왔는데 교정이 너무 여유롭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학생들의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했는데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어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왔는데 제가 정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엄청난 독서량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기, 그 암흑의 시기, 30살 때까지 절대 책을 손에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거 가지고 정말 상당한 젊은 시기, 좋은 시기를 다른 걸로 저온차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 비하도 가지고 늘 그렇게 세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27살 때 저한테 죽음이 다가왔죠. 정말 너무너무 많이 놀았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얘기하면 방황이고 이렇게 했지만 저의 젊은 시절의 꿈은 정말 거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춤추고 돌아와서 제가 책을 이렇게 딱 영화책을 덮어두고 그리고 술 취해서 제가 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화 때문에 영화 감독으로서 뮤지컬에서는 레미제라블, 영화에서는 자전거 도둑이라는 네오리얼리즘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했었던 거는 방황하면서 잠자기 전에 책을 얼굴에 덮기 그리고 영화 보기. 정말 그 영화 보기.
유일하게 저한테 그래도 부여잡았던 거는 2개였었어요. 영화 감독으로서 제가 꼭 가고 싶다. 물론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 다른 방향을 항상 가잖아요.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스펙도 쌓고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의 젊은 날의 방황이 지금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던 시기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시 돌아와서 책 읽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처음 이 부탁을 받을 때 책 읽기, 신문 읽기 어젯밤에 굉장히 저를 거슬리게 했었던 거는 이 부분이었었어요. 분명히 저는 책 읽기를 여러분한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실은 이 강에 서고 싶지 않았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도 현재 진행형으로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색다른 공부를. 제 자신을 채우고 젊은 시절에 못했던 저의 아쉬움과 갈증을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MBA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그런데 저는 그 학교 가서 제가 있었던 시기에 시간을 지금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꼭 책 읽기가 아니라 저의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했냐면 여러분과 나는 현재 같이 꿈을 꾸고 있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물론 저는 뮤지컬 프로듀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는 있겠죠. 하지만 제 꿈과 제가 생각하는 건 아직 멀었기 때문에 20대에 제가 막연하게 꿈을 꾸었던 것을 지금 저는 더욱더 체계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얘기해 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끝까지 우리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뮤지컬에서 좀 더 다른 쪽으로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뮤지컬 얘기가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뮤지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뮤지컬 프로듀서가 아니어도 살아가는 인생과 삶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뮤지컬 프로듀서의 꿈,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이 꿈을 체계화시키고 실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닥터 집하고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카메론 맥키토시처럼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은 작품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창작이든 새로운 작품이든 저는 아직도 정말 사람들은 성공한 작품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굉장한 아까 흥행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30몇 개 작품 중에서 제가 성공한 작품은 3, 4개?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물론 저는 그 실패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흥행적으로 다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 실패한 모든 작품은 저한테 뱀을 주었고 저의 초석으로서 하나씩 쌓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극장을 다 가지고 있는 어느 회장님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작품을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많은 작품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도 저한테 제가 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프로듀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저한테 질문 하나 던졌어요. 어떤 프로듀서냐? 라고 얘기하니까 저 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랬더니 제 꿈 얘기를 하고 작품에 대한 저의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라.
당신은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서 하고 산업적으로는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동반자의 그림을 그려가라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면서 저를 끌고 가더니 금고를 보여줬어요. 금고. 그 금고는 뭐냐면 그 예전에 뮤지컬을 보게 되면 공연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 금고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은 제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겠지만 뮤지컬은 돈이라는 설명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시는 노인분이 저한테 하면서 저의 꿈을 격려를 해주시면서 최근에 레터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슈퍼스타를 함께 했는데 그 논란의 주인공 닥터 지바고를 디벨롭을 제대로 못한 연출이 슈퍼스타를 같이 했는데 토니상 노미네이트 됐다고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저 굉장히 욕심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노미네이트 영광. 그러니까 그들의 토니상에 대한 권위나 그들의 배려에 대한 생각에 가장 먼저 저한테 온 게 아니 무슨 노미네이트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축하의 편지를 할아버지가 보내나. 그리고 저는 거기에 리드 프로듀서도 아니었었는데 다저라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리드 프로듀서고 저는 하나의 코-프로듀서 정도인데 토니상에 노미네이트 되면 노미네이트 패드 줘요. 이렇게 한국잖아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 일입니다. 받으면서 정말 제가 그 할아버지가 편지를 메일을 보내면서 왜 뮤지컬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협업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저한테 준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저를 격려하는 거에 또 하나의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당신의 꿈, 유색인종. 브로드웨이는 유태인과 소위 말하는 게이들이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태인도 아니고 단연코 게이도 아닙니다. 성공하기 굉장히 힘든 조건을 갖췄어요. 힘든 조건을 갖췄는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분의 격려대로 저의 꿈이었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까 막연하게 정말 뮤지컬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돈키호테처럼 혼자 심취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무려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저는 헤매이고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실패를 얘기했을 때 중간중간에 대해서 저를 그래도 가장 많이 저는 긍정의 대항이죠. 정말 하면 된다. 하면 된다에 저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꿈꾸던 걸 내일 아침에 실천을 못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손꼽히는 프로듀서로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지금의 이 자리가 만족해 보지 않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작업들은 2004년에 정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제가 공연했지만 순간에 만족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아쉽고 잘하고 싶었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배워도 아니지만 듬뿍 받고 싶었고 제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쉼없이 달려와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데 제가 이 순간에 다시 생각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못 봤어요. 젊은 시절에 저의 끊임없는 도전과 돈키호테 정신이 대단한 줄 착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차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저는 뮤지컬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대로. 젊었을 때 정말 빨리 되고 싶었어요. 빨리 되고 싶었고 깐나는 못 가니까 토니상에서 상을 받아서 어눌한 영어로 수상소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달려왔어요. 욕심과 야망으로. 욕심과 야망이죠. 목표보다는. 정말 많은 시도도 했고
스스로를 채찍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저 마음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출발선상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실패와 성공 속에서 얻은 거지만 진짜로 밀고 내렸다는 건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채워가는 과정 속에 제가 뭐가 있냐면 리더스 코드에서 책 읽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 스스로의 시간이 필요했고 제 젊은 청춘의 방황의 부분을 지금 다시 채우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성찰할 수 있었던 건 저한테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책 읽기, 여행,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여러분께서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바쁘잖아요. 치열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작품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쌓아가는 것 중에서는 책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이죠. 정말 제가 위대한 작품과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양을 다시 지금 프로서로서 쌓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조금은 저희들하고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뮤지컬 프로서가 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뮤지컬을 하고 있고 예술적인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했을 때 이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어요.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인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걸 인용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책 읽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책에서 훔치고 베끼고 정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쩌면 저도 지금 다시 지금 잡고 있는 작품에 맨 오브 라만차 돈키호테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접하면서 예전에는 단지 여행을 가서 보면 가이드 설명을 듣고 대충 들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든 뭐든. 그리고 저한테 어떤 단계까지 와 있냐면 제가 최근에 피렌체를 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피렌체에서 영화 보면 갑자기 이렇게 현실에서 제가 오버랩되면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정말 과거의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었었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거를 읽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응답에는 제가 뮤지컬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많이 하겠지만 지금 저의 실패와 성공 속에서 이 순간에 제가 다시 하는 일은 제가 책 읽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이 부분을 어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책은 어떤 걸 저한테 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정말 생각하고 분석하는 창조의 힘을 키워주는 게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깨어있는 삶을 주기도 하고 저한테 시간을 줍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서는 지금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저는 컴퓨터에 30분, 1시간을 못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컴퓨터에 30분을 못 있고 요즘에 가끔 트위터를 하는데 왜 웃으시죠? 트위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등록했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팀원들이 저한테 처음에 홍보하라고 아이디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트위터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벽을 쳤어요, 제가. 열받아서. 그리고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지고 나서 첫 번째 쓴 게 감성 트윗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 독고추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쌍방인데 혼자만 얘기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저는 인터넷 환경에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연속해서 얘기하는데 인터넷에 너무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인터넷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얘기가 여러분들 다가오지 않겠지만 인터넷 멀리하고 도서관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삶은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꿈내기 마저 할게요. 제가 이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실패와 성공을 굉장히 설명을 했지만 조금은 제가 당혹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논리도 서 있지 않지만 이야기만은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정말 꿈꾸는 것은 특권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젊은 날에 추천하는 강력한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추천 트윗에 썼습니다. 놀기와 느리게 걷기. 그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실컷 젊은 시절에 놀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즘에 좋은 스펙으로, 좋은 학점으로,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전부 다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기를 하는 건 그냥 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놀면 안 돼요. 학점 나빠서 재수강 들고 세탁하지 마시고, 저는 뭐 참고로 형편없는 선동열 방어율 점수, 학점을 전에 관계없이 학기를 보냈는데, 그냥 놀기를 하지 마시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안 읽어도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파시면 우선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우선적으로 예정을 갖고 깊이를 갖고 할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젊은 시절에 아쉬웠던, 지금 열심히 다시 인문 고전을 읽고 있지만 머리가 너무 영민할 때 젊은 시절에 있으면 더 영원히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과제 많이 내주시잖아요. 책 읽고 하는 거. 인터넷에 베끼지 마시고 정말로 뭐 그 학점이 중요해서 베낄 수는 있지만 정말 베끼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를 이 젊은 날에 할 수 있습니다. 실컷 놀면서. 학점 포기하면 돼요. 학점 포기하면 실컷 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걸 버리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행을 떠나서요. 제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물론 저는 뮤지컬을 쫓아서 갔어요. 이 브로드웨이 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좋은 뮤지컬을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오면서 제가 이 꿈꾸는 세상에서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그리면서 제가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가기 시작합니다. 연극 페스티벌 가서 모두가 불 꺼져 있는데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극장에서 갈매기를 보면서 뭐 토요기를 줬는데 저한테 루마니아를 뭐 세르비아어로 바꿔주고 토요기를 주면서 4시간 동안 연극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불 꺼진 도시에서 유일하게 켜져 있는 극장을 보면서 저는 저의 직업,
제가 선택한 일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연과 연극을 보면서 세상을 간 게 아니라 그 밖의 세상으로서 나가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너무 널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꿈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설 돈키호테를 말씀드렸는데 돈키호테가 제가 이 책을 갖고 제가 돈키호테고 제가 돈키호테처럼 꿈을 꾸고 있지만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감명 있는 울림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우리는 꿈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를 여러분들께서 희화해서 다른 쪽으로 볼 수 있지만 책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행동은 무모하지만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옆에 있는 산초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산초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틀리지 않겠지만 그들의 정말 앙상블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 하는 거에 저는 굉장한 영감을 받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저희 작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른 책을 읽었어도 그런 감명과 내용을 받아서 할 수 있으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더 위대한 건 뭐냐면 꿈이 물거품을 끝날지언정 단 한순간도 꿈과 희망을 포기 안 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세상에는 지금 햄릿, 돈키호테를 대부분 많이 얘기했지만 햄릿의 이성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쪽의 일을 뮤지컬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적으로 반은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돈키호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단 한순간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도 살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가 도전한 실패와 이상, 좌절 이거는 우리한테 역으로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많은 실패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줄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실패를 못했어요. 정말 33개를 실패하고 단 몇 개의 작품으로 그리고 그 실패를 단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의 초석으로 하나씩 쳐내겠다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돈키호테를 통해서 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돈키호테에서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꿈은 치열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과보다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최선을 다했으면 꿈을 이루지 못해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파서블 드림, 불가능한 꿈. 저는 불가능한 꿈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그 꿈을 향해 가는 돈키호테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저는 계속 뛸 거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가 조금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40살 넘어서 점심에 밤을 치워서 다시 하고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꿈과 희망이 있는 세대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훨씬 더 많은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기에 제가 말 주변에 없어도 사실은 1대1로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날 다시,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서로한테 평화 일상에서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초반에 보냈잖아요. 서로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 또 썼는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마지막을 어젯밤에 밤에 생각하면 보통은 아침에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이랬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는 내노블 아만차 중에서 임파서블 드림, 정말 꿈을 향해서 이제 알던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키호테 생각을 이룰 수 없어도 자기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멘트 끝에. 이 시대의 숭고한 기사가 되어 달려가는 여러분을 상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경청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못다한 얘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공연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뺏지 않은 좋은 뮤지컬을 만드는 프로듀서 거듭나기를 약속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꿈을 그리시고 하나하나씩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나만차의 기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 이룰 수 없어. 싸움 이길 수 없어.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가는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가네. 저 별을 향한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대표님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대표님 무대 울렁증이 있으시다고 사실 사전에 저하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거짓말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울렁증이 있고요.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보면 관객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시선을 어디에다 둘 수 있고 이건 연습을 통해서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연습의 기회가 많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에 1시간 강연이 이제 사전 그리고 이 시간에 네,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한번 이어갈까요? 대표님 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그쵸. 감사합니다. 예, 뵙고 나서 네, 말씀 또한 너무 잘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또 대표님께서 말씀이 술술 잘 나오실 것 같아서요. 그죠? 오늘 기념도서를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 돈키호테, 마당을 나온 암탉 이렇게 3권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책들을 추천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좀 사실은 이 작품들은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가 미국 출장 중에 이걸 가져갔어요. 왜냐면 이게 작품을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나왔잖아요. 이 동화도 굉장히 근데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나온 암탉도 꿈과 도전을 하고 거기다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라이온킹처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저작권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요즘에 비행기 안에서 읽는 책들이 울림이 커요. 영화도 그렇고 늙어서 그런가 봐요. 계속 좀 눈물이 많은데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얘기였었고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 근본적으로 작품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구성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킨 하나에도 되게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젊음에 대한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으로서 두 작품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정말 한번 모두가 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잎사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 저도 울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울었어요. 네.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마당을 나온 암탉 보통 책도 그렇지만 워낙에 흥행을 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네. 그 애니메이션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감동이 없으셨나요? 근데 동화책 정말 이 동화 작가가 한 얘기가 너무 멋있어요. 네.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첫 번째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 돈키호테는 워낙에 계속 앞에 강연에서 말씀은 많이 하셨었고요. 또 이 책 좋던데요. 시공사에서 나온 책. 돈키호테 책. 자, 도리안 그레이의 조상. 오스카 와일드 작품인데요. 네. 판미주의. 네. 좀 어려운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 책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정말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읽었었는데 이 책 굉장히 많이 영화되고 무용으로도 되고 굉장히 영국으로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대를 감통하는 통찰력 이런 걸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뮤지컬을 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도전하잖아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작가로서의 도전이 대본을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구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제가 연구를 해보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잘 넘어가지 않지만 읽다 보시면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선정할 때 제가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 평소에 또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또 어린 시절에 독서량이 상당했다고 하셨잖아요. 나만의 좀 읽기 방법이랄까? 평소에 좀 틈틈이 이렇게 읽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한번 몰아서 집중해서 읽으시는 편이세요? 어렸을 때 제 책 읽기는 잘난 체하려고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지식을 선보이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삼국지라는 두꺼운 책을 초등학교 때 일찌감치 읽어서 그들
친구 위에 제가 우위에 있으면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뭐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책 읽기는 잘난 척에서도 읽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저는 지금 많은 시간을 몰입해서 읽는 편입니다. 몰입해서 읽는다는 건 뭐냐면 보통은 출장 중에 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서 읽을 수 없는데 출장 중에 여행 중에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고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호텔방 안에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좀 몰입해서 읽는 편이고요.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면 다시 읽긴 하지만 똑같은 책 여러 개 그때그때 감탄사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고 시간을 더 할애하는 거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읽고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책 읽기만큼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연스럽죠. 보통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만든다면 저의 시각으로 이걸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게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작품들을 읽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에서는 또 대표님께서 뮤지컬을 제작하시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걸 뮤지컬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책을 뭐 선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국문학을 많이 읽고 있어요. 제가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학점이 안 좋아갖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서 많이 읽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뮤지컬이 한국 영화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학교 때는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걸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문학을 많이 읽으면서 작품화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문학 중단편 여러분들 언제 읽으셨어요? 이 반응은 또 뭔가요? 왜 김유정 소설 중에 뭐 봄봄 네. 재미있는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작품들 말씀 들으면서 딱 느낀 게 그런 작품들도 정말 뮤지컬화해서 하면 정말 재밌겠다. 꼭 외국 작품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봉어리 거. 삼룡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관객의 입장에서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먼저 질문판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윤혜영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마이크. 여기까지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만학도시네요. 맞죠? 아니, 네, 맞습니다. 예, 힘드시겠어요. 열정은 이제 끝이 없는 거니까요. 예, 저도 힘들어요, 사실. 네.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저한테 아까 필로소에서 원동력은 뭐였었냐면, 시작하는 동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불 꺼진 거에서 음악이 흐르고 소곡이 흐를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극장 안에 있을 때 음악이 흐르고 불은 서서히 안전이 되면서 무대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저한테 이제 절대적인 저의 꿈이고 목표였었는데 그리고 무대를 밖으로 나오는 배우의 얼굴, 무대 밖으로 그리고 객석을 나가는 관객들을 본다면 어릴 때는 제가 비난과 헬책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런 요소들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술 같은 그날 밤 특별한 시간에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 저는 늘 뮤지컬에 할 때 설레이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저를 뮤지컬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조금씩 나태해지거나 이럴 때일수록 가서 본다면 아주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자극을 받으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공연 끝나고 이러면서 나왔을 때 인상을 쓰고 나간다 그러면 저도 불편하고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활짝 웃고 간다면 난 정말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너무 잘했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정말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쟁이가 분명해요. 무대 요즘 들어서는 무대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배우들한테 질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듀서로서, 작품으로서. 정말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배우처럼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부분이 다가오지만 요즘에 다시 마음은 좋은 작품으로서 제가 이걸 하지 않아도 남긴 프로듀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강연에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기 너무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저 앞으로 있는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진님. 연주님이 나오신 멋진 인생도 봤어요. 어떻게 해서 영화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프로듀서가 뮤지컬 좋아해서 오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뮤지컬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지. 일단 앞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같이 프로듀서로서 함께 했었죠. 그런데 아까 드림걸스 할 때 있잖아요. 한국에서 오프닝을 했고 그 후로 미국에서 이게 이제 공연이 됐는데 3주만 하고 본 공연 하루 하고서 막을 내렸어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요. 근데 저희들은 이 프로덕션의 불균형이 있었죠. 이미.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연출하게 됐다는 거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내 얘기다. 앞만 보고 달려간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했는데 감성적으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주시고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브로드웨이 프로덕션과 한국 프로덕션은 완전히 틀립니다. 뭐냐면 같이 했지만 디자인과 해석에 대한 부분을 굳이 한국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했지만 한국 관객들하고 교감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덕션 방향을 옮겼고요. 무대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서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관객들이 사랑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극장 갈 때 겁나는 작품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멋진 인생은 왜 이렇게 다들 웃으시죠? 네, 제가 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데요. 멋진 인생은 사실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다큐멘터리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캐릭터는 다 제 얘기였었는데 그게 연습 중에 그 영화로 발전을 하면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한 게 아니었었고 제가 그냥 혼자 작업으로서 만족했던 작업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질타를 제가 받고 근데 사실 거기서 얘기한 건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뮤지컬 배우로서 프로듀서로서 얘기했는데 오랫동안 무대 언어에 있었던 게 영상화한 언어로 가면서 저한테 힘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걸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영감을 받아서 아무런 시작했던 작업들이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세상 밖으로 내놓을 때까지 저는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표현이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보다는 또 이제 또 그 작품을 또 사랑하니까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세히 여러분이 다시 한번 DVD를 보기를 제가 강권하지만 저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연기했어요. 비가 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정말 꿈이 없이 제 대사가 비가 오네?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연기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주가 아니었는데. 연기 아니야. 그냥 비가 오네 그래요. 저 그랬어요. 그날 되게 웃긴 건 비가 안 왔어요.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애드립이에요. 비가 오네? 그거 갖고 저는 굉장히 배우로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프로듀서로서 얘기하는 건 시험 보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은 당연히 기본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다른 관객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감동과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할 수 있었다는 기본적인 열정만 있으면 뮤지컬 프로듀서는 무조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많은 치열함이 있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보면 장벽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저 임의대로 다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그리고 산업으로서 정책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의 눈치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지금은 저희들 제가 할 때 CJ 롯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한테 엄청나게만 이렇게 하죠. 물론 저는 꿋꿋하게 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야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꿈과 열정은 기본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가서는 방법은 오늘 책 읽기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많은 인문학 서적과 책은 예술적인 작업을 할 때 절대적입니다. 물론 예술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삶 훨씬 더 윤택해질 거고요. 굳이 제가 책을 읽지 않아도 저 정도 나이가 된다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책 읽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빠른 길, 그리고 그걸 안내한다는 안내가 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는 얘기한 거는 뮤지컬 말고도 다른 공연을 좀 더, 그리고 다른 분야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기본적인 책을 열심히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하나 좀 여러분들은 좀 더 해야 될 게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를 좀 하는 게, 영어를 좀 하는 게.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정말 물론 뮤지컬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채우는 것. 그건 뭐냐면 요즘엔 정말 모든 나라에서 같이 뮤지컬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실컷 놀으면서 좋은 체력을 만드세요. 정말. 보통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일할 때 체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다는 건 술 먹고 놀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정말 저는 운동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게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공부했을 때도 사실 체력이 받쳐준다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다면 뮤지컬 프로듀서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꼭 자기 아까 뮤지컬은 협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보다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서 가질 수 있는 노력을 가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목소리도 좋은데요. 배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오디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질문 받으면 노래 시켜볼까요? 그래 볼까요? 네,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밀리고 밀린 게 질문인데요. 지금 대표님 말씀 조금 길게 하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작자뿐만 아니라 뮤지컬 제작자뿐만 아니라 어떤 여타의 다른 일을 하더라도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러한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 읽기의 중요성 정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책 읽기에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평소에 물론 원작을 뮤지컬이 이제 원작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창작 뮤지컬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뮤지컬들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인 것들도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사회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뉴스나 이런 것들을 신문 어떻게. 읽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강력한 조치를 저희 컴퍼니에 좀 이따 할 거예요. 오전 정말 들어와서 컴퓨터 키는 일은 절대로 막을 겁니다. 제가. 왜? 일단은 대화의 단절이잖아요. 와서 저희들이 일하는 게 1차원적인 작업이에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최근에 배우가 다쳐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일단 저희 작업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죠.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TV와 컴퓨터는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리고 그분들 굉장히 많은
책 읽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책 읽기가 꿈을 심어준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있어서인지 평면적인 모니터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저 아까 트위터 대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런 착각에서 트위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계속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저는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요즘에 많이 보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트위터나 이건 실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안 떠 있어요. 그거마저도 저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때만 들어가요. 그런데 트위터나 이런 거에 시간을 조금 더 덜 할애를 하시고 신문 읽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오늘 잠을 못 자서 4시에 신문이 오잖아요. 4시에서 신문을 오랫동안 신문을 읽었어요. 신문을 읽었는데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제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게 신문 좀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자분도 신문 읽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신문을 읽으면 정말 너한테 좋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얘기하죠. 신문 하나만 읽지 마. 여러 신문 읽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신문 읽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인 상황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사고를 원하는 게 신문이고 그 신문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분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일방적인 보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신문 읽기는 일상화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독돼요. 이 종이 이렇게 계속 만지면 유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향기도 좋고 읽어보시면 뭐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거는 저한테는 신문 읽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면에서 사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또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신문의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항상 보면 토크쇼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너무 아쉽게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네. 예. 그 뒤쪽에서 좀 받아볼까요? 그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오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체게바라가 얘기한 건데, 불가능한 꿈을 가진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뮤지컬이 예술이기 때문에 완전한 산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꿈으로서 뮤지컬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춘수님이 생각하시는 산업으로서의 뮤지컬이었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또 돈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좀 성공한 뮤지컬 프로듀서로서 그러니까 예술을 하시면서 신춘수님이 생각하시는 돈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시간이 나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또 뮤지컬을 직접 꿈꾸신 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은 지금 한국에서 뮤지컬은 산업적으로서 영화, 가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장르로서 각성하는 산업이죠.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이 유입되었고 자본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고, 그리고 뮤지컬 시장은 점점 확대됩니다. 소수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시장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산업으로서라면 점점 뮤지컬에 대한 파이가 커질 거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제로는 없지만 2천억에서 3천억 시장 정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작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시초가 1조 원을 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르적으로서 커갈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컴퍼니 식구하고 같이 왔는데 저 결혼하기 힘들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돈을 많이 못 버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산업이 아직 작은 겁니다. 이 산업은 점점 커지고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에요. 단지 제가 세계를 향한 꿈이 있다면 그 시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으로 확장이 되겠죠. 저의 꿈은 아까 얘기했듯이만 CEO로서는 꿈이 하나 더 있어요. 디즈니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확대, 이렇게 산업으로서 그렇다면 산업이 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뮤지컬을 해도 그런 혜택과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 아마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큰 시장에서 제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건 크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한때 저는 200억의 사나이였었어요. 200억. 제 몸값이. 그래서 200억이 뭐냐면, 부채 규모가 200억인 거죠. 네. 근데, 그들이 저를 믿고 지지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보였던 히스토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돈 벌었다고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많이 나왔지만, 그건 뭐냐면, 지금 점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도 그 돈에 대한 건 열심히 일하고 제가 하는 일 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200억은 지금은 200억이 아니죠. 점점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건 큰 생각을 해봤어요. 눈앞에 있는 돈에 대해서 연예인을 본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겁없이 수많은 작품을 했었고, 실패했어도 저한테 힘들지 않았었고, 다 그게 가정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뮤지컬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뮤지컬을 꿈꾸는, 프로레슬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저 만나고 올 때, 예를 들어서 자가용 비행기 뛰어서 와갖고 나한테 하나 보고 왔대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 산업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점점 발전이 될 거예요. 시장이 있어야지 그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해서 정말 전 세계로서 여러분들이 뮤지컬 하는 사람으로서 본보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자가용 비행기 탔다고 하면 성공했구나. 그리고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뮤지컬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쪽의 기준이 아니라 펼쳐서 본다면 뮤지컬 영어 필요 없어요.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만들 수 있습니다. 넘버걸 말고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혹시 자영 베개 타도 저 한번 태워주세요. 오늘 얘기.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되면, 용돈도 주시고, 저한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신춘수 대표님의 끊임없는 열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